현장 영상 해설로 함께하는 최고의 요리 비결. 요리에 대가가 출연하여 알려주는 음식의 제조 비법. 또 하나에는 한국영상해설협회. 함께 먹으면 맛이 2배가 되는 꿀조합 한상. 담백한 목살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특급 비법을 공개한다. 아삭한 대파로 식감을 더하고 깻잎으로 향긋함을 입힌 돼지불고기부터 올여름 밥상을 책임질 효자 반찬 마늘종 장아찌와 정미경표 매콤달콤한 마늘종 장아찌 무침까지 집밥 전문가 정미경에게 배우는 꼼꼼하고 유용한 요리 꿀팁 지금 시작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위트가이. 한쪽 팔을 쭉 뻗은 후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고기 요리를 하자고 해도 복자니 냄새도 나고 수육하자니 재료도 많이 가고 또 손도 많이 들고 이러는데 네, 그럴 때 가장 만만한 게 또 불고기잖아요. 그렇죠. 예. 불고기가 제일 만만하죠. 돼지도 불고기도 해 먹을 수가 있는데 네. 돼지 불고기 한다 그러면 보통 다리살을 추천해 앞다리살. 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앞다리살이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데 네. 꼭 앞다리살 아니어도 돼지고기 부위들의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전부 불고기로 해서 드실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많은 부위를 가져 나오셨습니다. 네, 이게 아시다시피 삼겹살이죠. 삼겹살. 삼겹살의 경우는 뭐 고소한 맛으로는 삼겹살을 따라갈 게 없어요. 그렇죠. 대신 단점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것과 그리고 지방이 좀 많다는 게 이제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요건 목살인데 네. 목살도 가격이 싼 편은 아니지만 적절한 지방과 근육이 같이 섞여 있으면서 지금 보시면 근육의 길이가 짧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연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목살로 또 했을 때도 맛이 좋고요. 이건 뭐예요? 요게 앞다리살이에요. 앞다리살은 이 아래쪽으로 이제 지방층이 조금 모여 있기는 한데 단점이라면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조금 질긴 감이 있지만 대신 씹을수록 또 이제 고소한 맛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요거는 지금 등심이에요. 보시다시피 소고기 등심하고 다르게 돼지고기 등심은 지방이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담백하고 나쁘게 말하면 뻑뻑하죠. 그래서 상황과 경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본인한테 잘 맞는 부위를 사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트에서는 이게 저렴한 고기 사면은 이제 할인으로 나온 고기들 네. 좀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그쵸. 있는데 돼지고기는 남은 고기 어떻게 저장해야 되나요? 어떤 고기든지 고기를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비닐이나 비닐랩을 먼저 깔고 거기에 얇게 기름칠을 해요. 왜냐하면 공기랑 닿게 하는 부분을 조금 줄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요. 기름은 그냥 식용유로. 네, 식용유를 얇게 펼친 다음에 고기를 가능하면 넓게 펴서 네. 돌돌 말거나 아니면 위에 한 켜를 더 비닐을 씌운 상태에서 얘를 접으면 네. 나중에 떼기도 쉽고 녹이기도 쉽고 그렇거든요. 맞아요. 돼지고기는 참 기름 많고 그리고 냉동하면 왠지 건조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바짝 네. 말라버리더라고요. 얼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왜냐하면 네. 냉동실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반드시 밀봉을 해주셔야 돼요.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발라주시면 한층 더 네. 보호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돼지고기 다양한 부위에 대한 설명 정미경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목살 이용해서 불고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요리 비결 시작해 볼게요. 돼지 불고기 주재료 2, 3인분, 돼지고기, 목살 슬라이스 400g, 깻잎 20장, 통깨 2분의 1 큰술, 대파 20g, 양념 재료, 배즙 2분의 1컵 100ml, 다진 대파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생강 1 작은술, 참기름 2분의 1 큰술, 후춧가루 약간, 양념 재료, 간장 4큰술, 황설탕 2큰술, 맛술 2큰술, 다진 생강 1 작은술, 후춧가루 약간. 자, 오늘 첫 번째 요리 돼지 불고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목살 준비해 오셨죠?
일단 고기부터 먼저 재우도록 할게요. 왜냐면 어느 정도 연육이 되고 나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 전처리를 먼저 해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뭐 채소 손질이랑 양념장을 만들도록 할 거거든요. 네. 자, 이 목살 빨간 도마 위에 준비를 목살을 얇게 한 올려놓고 거예요. 있습니다. 얇게 준비하셨네요. 네. 자, 먹기 좋게 한 번에 먹기 좋은 크기로 제가 등분을 좀 하고요. 목살을 3등분으로 등분은 자르고 양념이 있습니다. 두 개예요. 하나는 민양념, 네. 하나는 볶으면서 넣게 될 간장 양념인데 일단 민양념을 제가 해서 버무려 둘 거거든요. 민양념. 네, 자, 요게 지금 배 갈은 배즙이에요. 유리볼에 양념을 섞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 파, 다진 파. 다진 파는 이렇게 흰 부분을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향이 강력하게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념을 할 적에는 푸른 부분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 흰 부분을 다져서 사용을 하죠. 네. 자, 여기에 마늘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마늘의 3분의 1 정도 양으로 다진 생강도 넣어줄게요. 그러면 지금 배즙은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줄 거고 나머지 넣은 향신채들은 고기의 맛도 상승시켜주지만 고기가 가지고 있는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도 해주게 되겠죠. 자, 여기에 후춧가루 조금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참기름까지 같이 넣어서 민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은 상태에서 고기를 넣고 고루 버무려서 재워주시는데 지금 간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네요, 정말. 간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고기를 오래 두게 되면 고기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육즙이 바깥으로 빠져요. 고기는 단단해지고. 그렇죠. 고기는 나중에 단단해지고 그래서 간은 나중에 익히면서 할 거고 지금은 이렇게 배즙에 재워서 고기를 부드럽게 하고 냄새를 없애면서 더 향미를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 상태로 하루 정도 재워도 괜찮고요. 네. 한 20분만 이렇게 둬도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둔 다음에 자, 오늘 돼지 불고기에는 깻잎을 넣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깻잎이 들어간 돼지불고기. 소불고기 다들 좋아하는데 이 외국인들이 돼지불고기 한번 맛보면 또 그 맛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돼지고기 또 특유의 예. 감칠맛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썰어 놓은 깻잎은 먼저 이렇게 흐트려 주세요. 안 그러면 덩어리로 이렇게 막 뭉쳐서 익혀지는 경우가 많아서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죠. 야, 이 깻잎과 돼지고기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조합인데. 자, 여기에 기대됩니다, 오늘 요리. 파는 네, 요거를 이제 채로 그대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만 빼고요. 네, 가운데 있는 심만 빼고 대파를 반 자른 후 심지를 제거 후 채 썰고 있습니다. 할게요. 파를 물에 담그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매운맛을 제거를 해주는 게 기본이고요. 왜냐하면 날 걸로 먹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게 되면 매운맛이 강해요. 그래서 매운맛을 일단 빼주는 건데 또 하나의 이유는 이 파와 파 사이에 보면 얇은 그 투명한 막이 하나씩 들어있죠. 네. 그 막이 이렇게 물하고 같이 섞인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그 막이 떨어져 나가면서 잠시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둥글게 휘어요. 썬 대파를 물에 섞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 놓은 거 한번. 자, 오. 요거랑 똑같은 상태를 담가뒀던 건데 얘는 지금 컬이 생겼죠. 이렇게 예, 둥글게.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냥 놨을 때보다 훨씬 조금 볼륨감이 살면서 그렇겠네요. 예, 보기 좋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요거를 제가 같이 섞어서 사용할 거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둘게요. 이거 나중에 조리할 때 익히지 않고 생으로 얹으실 네, 건가 봐요. 나중에 같이 곁들여 먹는 용으로 쓸 네. 거예요. 그다음에 양념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간장에 간장부터 넣으면서 양념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꽁치 할 때도 맛술 사용했잖아요. 네. 그때처럼 요 맛술도 약간 단맛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설탕을 사용을 할 적에 고기 자체가 아무래도 돼지고기는 좀 소고기에 비해서 색깔이 허물거나 달까? 그러니까 빛깔이 그렇죠, 조금 그렇죠. 네. 맛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의 색깔이 있는 설탕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먹음직스러운 느낌을 내보려고 황설탕 쓴 거고 없으면 그냥 흰설탕 쓰셔도 돼요. 예, 예. 자, 여기 아까 양념에 다진 생강을 넣긴 했지만 냄새 한 번 더 잡아주는 의미에서 생강, 그다음에 후추 약간. 그러면 이제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팬을 최대한 검정 달궈서 궁중팬이 불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보통 팬에 조리를 할 적에 우리가 식용유를 항상 두르는데 이 네. 식용유를 두르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열전도의 역할이거든요. 재료가 들어갔을 때 이 재료한테 후라이팬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기를 가장 빨리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식용유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기름을 조금 둘러주시고 고기를 넣으니 굽는 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익혀주는데 이때 그래서 가능한 한 팬이 뜨겁게 달궈져 있을수록 좋아요. 아, 팬이 뜨겁게 달궈져 있으면 고기가 팬하고 닿자마자 닿는 부위가 빨리 응고가 돼서 고기의 육즙을 가둬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 우리 밑간에서인지 그 네. 돼지 누린내가 전혀 안 나요. 지금 냄새 전혀 나지 않죠? 네, 구수한 향만 나요. 네. 자, 어느 정도 익으면 뒤집어서 한 손은 주걱으로 다른 손은 젓가락으로 고기를 볶아주고 있습니다.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용도로 우리가 과즙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그 연육의 효과를 세게 도와줄 수 있는 게 키위. 네. 근데 그거 말고도 파인애플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사용하는 배즙, 아니면 파파야 이런 열대 과일들. 파파야. 예. 파파야 좀 아까운데요. 좀 아깝죠? 그리고 사실 망고도 망고 여러 개 먹으면 혀가 좀 아린 느낌 네, 예, 받아보셨죠? 네. 그게 바로 그 망고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 때문에 아, 그러니까 약간 제 혀를 분해한 건가요? 그치 사소한 상처처럼 이제 느껴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같이 넣고 조리를 하면 음. 훨씬 더 이제 부드러우면서 과일이 가지고 있는 풍미 때문에 더 부드럽게 느낄 수도 있는 네.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익으면서 응고가 팬에 되니까 수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물이 생각보다 완전히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수분은 지금 배즙을 넣기 때문에 나오는 수분이 또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익히시고 싶으면 어느 정도 익은 상태에서는 국물을 좀 따라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은 깻잎만 이제 주로 넣는 걸로 했고 다른 야채는 추가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여기 다른 야채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야채를 같이 넣고 볶는 방법보다는 별도로 다른 팬에서 볶은 야채를 마지막에 추가를 해주시면 이 요리는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국물이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수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없어졌는데 네. 기본적으로 고기 자체가 충분히 익었다는 느낌이 나고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익은 게 눈에 네,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기 간장 양념이 들어가겠지만 간장 양념이 안으로 흡수되는 것보다는 익은 고기 겉면으로 코팅되듯이 되는 게 더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네. 근데 그렇다고 고기가 얇으니까 간이 뭐 덜 밴 느낌이 들지는 않을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간을 안 하시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만들어 놓은 양념을 팬에 붓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 양념. 간장과 맛술, 설탕이 베이스인 메인 양념이 맞아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생강도 좀 넣었고요. 그래서 조리는 느낌이 나게 고기를 익혀줄 거예요. 보통 불고기 드실 때 약간 이렇게 촉촉한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바싹 익혀진 걸 좋아하세요? 촉촉한 걸 좋아하죠. 아, 그러세요? 네. 이렇게 조금 촉촉한 걸 좋아하시면 지금 정도 상태에서 불을 꺼주시면 되고 지금 고기는 다 익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물이랑 나는 같이 곁들여서 먹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하면은 지금 정도로 해주셔도 되고 나는 좀 바싹 익히는 게 좋다면 조금 더 졸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국물이랑 어우러지는 상태가 됐거든요. 네. 자, 이때 깻잎을 썰어 놓은 깻잎을 넣고 볶아주고 있습니다. 넣고 한 번 더 같이 볶아줄게요. 그래서 깻잎이 완전히 좀 숨이 죽을 때까지 네. 대신 초록색 빛깔이 죽지는 않을 때까지 볶아줄게요. 근데 이때 깻잎이 너무 아까 한 2cm 정도 간격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게 썰어지면 음식이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3등분, 4등분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이 정도면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자, 이렇게 마지막에 통깨 통깨를 넣어 섞어주고 있습니다. 넣어서 한 번 더 섞어주고. 자, 그냥 봐도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네. 불고기가 됐죠. 자, 해서 맵지 않기 때문에 간장 양념이어서 아이도 되게 좋아하는 메뉴가
하얀 넓적한 접시에 고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질감이 부드러워 보이는데. 네. 그래서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소불고기도 하셔도 괜찮아요. 같은 양념을 하는데 생강양만 좀 줄여주세요. 소고기에는 생강향이 너무 강하면 별로 안 어울리거든요. 네. 이제 국물까지. 물론 막 그 간장 색깔이 막 나야 되는데 네. 지금 돼지고기 색감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마무리가 됐는데도. 아까 파채 만들어 놓은 거 파채를 고명으로 얹어주고 있습니다. 같이 드시는 걸로. 네, 이렇게 돼지 불고기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돼지 불고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돼지고기는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배즙, 다진 대파, 다진 마늘, 다진 생강, 후춧가루, 참기름을 섞어 고기 양념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 고기 양념에 돼지고기를 넣고 버무려 20분 정도 재워줍니다. 깻잎은 큼직하게 썰고 대파는 심지를 제거한 뒤 채 썰어 찬물에 담가주세요. 간장, 맛술, 황설탕, 다진 생강,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돼지고기를 넣어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익혀주세요. 여기에 양념을 넣고 조리듯 볶아줍니다. 깻잎도 넣고 볶다가 통깨를 넣고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돼지 불고기를 담은 뒤 채 썬 대파를 얹어주면 돼지 불고기가 현장 영상 해설사 김동주였습니다. 자, 본 영상은 서울특별시 지원 시각장애인 문화생활 영상 해설 지원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분들이 최고의 요리 비결 프로그램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국영상해설협회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영상 해설로 함께하는 최고의 요리 비결 시청 즐거우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